안녕하십니까. 아침에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저희 일조에 저기 발표를 맡게 된 용산에서 후암동에서 일을 하고 있는 홍순의라고 하고요. 저희 일조에는 인천에서 오신 김용철 대표님, 그리고 위례에서 일하고 계시는 신 대표님, 그 다음에 마포에서 이번에 개업하신 김예옥 대표님, 이렇게 이제 넷이서 아침에 토론을 했었는데, 이 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익한 책이라는 말씀들이 있으셨고, 바로 지난번에 했었던 콘테이저스가 교수님이 쓴 강의라면은 이 책은 이제 실무 전문가가 실무진에서 쓴 아주 실무적인 책이고 곱씹을만한 책이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무적인 면에서의 토론도 많이 나왔고요. 또 우리 인천 김용철 대표님은 이걸 책을 3번씩이나 읽으셨다. 그래서 좋은 말씀을 이제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관계의 법칙에서 나온 것처럼 기존의 고객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이제 있었죠. 기존 고객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또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키맨을 많이 만들어서 그분들을 통해서 또 영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이 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읽은 거는 우리가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사실상 일을 오래 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선별적으로 이분은 계약을 하실 만한 가능성이 있는 분이다, 이분은 아닌 분이다 하고 이렇게 자기가 미리 지레 판단을 해서 고객한테 좀 쌀쌀하게 대한다든지 이러다가 실수를 해서 사실은 그 고객이 직원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갔는데 사장한테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남게 됐다든지 이런 경우를 봐서 우리가 이 세일즈맨이거든요. 이 부동산 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하나의 세일즈맨인데, 세일즈맨들은 항상 모든 분들한테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지 않고 좀 또 기분이 나쁜 날은 이 책에도 있지만 아예 영업을 쉬는 게 낫다. 한 사람한테 나쁜 인상을 주면은 250명한테 나쁜 소문을 퍼뜨리게 되니까 그럴 땐 차라리 놀러 가는 게 낫다. 또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감정을 좀 드러내지 않고 항상 즐거운 기분으로 유쾌하게 고객분들을 대하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저도 느낀 거지만은 고객을 통해서 하나 계약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죠. 하지만은 이분은 조지라드는 자기가 배가 고팠기 때문에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거를 연구를 하게 돼서 자기가 이제 많은 세일즈를 하게 됐고 나중에는 성취하는 데서 기쁨을 느껴서 스스로 더 많은 일을 하게 됐다. 그리고 고객들하고 쓸데없이 경쟁하려고 이렇게 고객이 자기의 일화를 얘기하는 데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우매하다.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이게 현명하다. 이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김 대표님이 얘기를 하셨지만은 우리가 이 책의 이제 맨 끝에 부분에 얘기되어 있는 내용이 한번 귀담아 들을 만한 얘기인데, 다른 사람이 가기 싫어하는 곳에 가라.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먼저 해라. 그것이 시작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게 하는 책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단하게 요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개봉동에 있는 개봉 푸르지오 부동산에서 하고 있는 김흥태입니다. 지난주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번 다른 분한테 기회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밀렸습니다. 밀려가지고 아무튼 영광이고요. 새로운 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시간이 없는 것 같으니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5분이서 같이 토론을 했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그 부분 중에서 나온 얘기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먼저 서론의 페이지 23페이지 보시면 23페이지요. 서론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도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이제 위에서부터 23페이지에 한 6번째 줄 보면은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에 핵심적인 단어가 문장이 있더라고요. 세일즈란 끝이 없는 계속적인 프로세스다.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지금 문장이. 뭐냐면은 조 제라드는 계속적으로 한 사람의 차를 파는 데서 끝이지 않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이제 키맨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인 판매가 되게 하는 그런 부분. 그럼 그 밑에 보시면은 한 밑에서부터 7째 줄 보면은 10건당 대략 6건 정도는 과거에 이미 나로부터 자동차를 샀던 고객들의 재구입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조 제라드는 신규 고객도 중요하지만 신규 고객보다도 기존에 차를 샀던 사람들에 대한 기존 고객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일즈의 성패는 달려있다. 그런 얘기를 강조하는 내용이 이 책이 전반적으로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키맨을 활용한다 할지 25달러라는 그런 보상을 하는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한다는 거랄지 그런 내용들이 쭉 있죠. 이게 좀 74페이지를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제 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조 제라드가 세일즈에 성공하게 된, 세일즈에 첫 발을 디디면서 제일 성공하게 된 그런 부분이 중간에 보시면 세일즈를 잘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눈앞의 잠재 고객에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얻어내야 한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은 조 제라드는 그때 굉장히 가정적으로 어려웠고 당장의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식료품을 사가는 식료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당장 식료품을 사야 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서 그 고객한테서 이 고객한테서 내가 자동차를 팔아야지만 당장 오늘 가서 내가 우리 가족의 생계를 꾸밀 수 있다.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한테도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오는 고객한테서 우리가 뭘 간절하게 지금 원하는지, 물론 우리도 돈 벌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들어온 고객한테서 반드시 계약을 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마지막 75페이지 보면 나오잖아요. 모든 것은 간절히 원하면 통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2부에 보면은 승리를 부르는 250의 법칙이 나오는 거 있죠. 92페이지를 한번 봐볼까요? 92페이지를 보시면 그 내용이 이제 나오죠. 92페이지에 밑에서 6번째 줄 보면은 그 타이틀 나오죠.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다. 이게 이제 조 제라드가 강조하는 250의 법칙인 거죠. 한 사람이 누구든지 결혼식장에 초청장을 준비할 때는 평균적으로 최하 250장 정도를 청첩장을 준비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뭐 하더라도 250명이 아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더 사회적인 지위가 높거나 명성이 있는 사람은 1000명도 될 수 있고 2000명도 될 수 있다는 그런 거죠. 근데 그 한 사람이 만약에 나한테 나쁜 감정을 가지고 나간 때에는 그 사람이 그냥 자기 혼자만 그냥 삭히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알고 있는 지인들 250명, 1000명 되는 사람한테 그것을 나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다. 거꾸로 말하면 나한테 우리 사무실에 와가지고 좋은 반응을 간 사람은 그만큼 또 250명, 1000명한테 그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그만큼 그 한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내용이 이 조 제라드의 250의 법칙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보시면 앞에 내용 다룬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316페이지를 저는 아까 이제 뒷부분을 좀 말씀드리죠. 316페이지.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앞에 이제 있는 내용들이 이제 DM이나 TM을 활용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사실 이제 이 316페이지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혹시 여러분들 책 읽으면서 오타 발견한 거 있으세요? 있으세요? 오타가 아니고 글자가 하나 빠진 거 있었죠? 빠진 거 있었고 오타도 있어요. 저는 두 가지를 발견해가지고 저 출판사에 직접 전화를 했어요. 제 책이 보니까 2004년도에 나왔더라고요. 굉장히 지금 한 21세까지 나온 책인데 지금도 글자가 빠진 게 있고 오타가 있다는 거는 야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했는데 전화를 해봤어요. 전화를 했는데 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한 게 제 뒤에 보면 그 전화번호 있잖아요.
전화를 안 받아. 전화가 연결이 안 된 전화번호라고 나와. 그래서 다른 전화번호 또 했어. 그랬더니는 그 전화번호 맞는데요. 그래. 근데 왜 맞는데 전화 연결이 안 된다는 메시지 계속 뜨냐. 나 이틀 때 좀 전화했다.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는데 확인해 보겠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자 그럼 이 차에 오타를 알려주겠다. 그래가지고 오타를 알려줬어요. 그랬는데 그 직원도 무슨 책이냐고 그러니까 뭐 누구에게나 최고의 하루가 있다라는 책이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마케팅부 무슨 팀인데 그거는 자기 관련된 팀을 알아보고서 연락을 주겠다. 그러더니 조금 보더니 이거 우리 팀이네요. 그러는 거야. 이렇게 엉망이 이게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내가 이렇게 고객에게 전화를 해보는 입장이 되니까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자기가 책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체크하겠다. 그래서 전화 와가지고 했는데 이제 거기서 내가 또 한번 내가 체크를 해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고객 직접 전화를 했으면 뭔가 이렇게 좀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걸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마케팅 세일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기획했다가 뭐 감사히 이렇게 DM이라도 발생해 물어보지도 않아. 그런 거 보고서 이거 정말 근데 우리 고객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냐는 얘기죠. 우리 전화를 하고 사무실을 방문하고 하는 고객들한테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사후 관리를 정말 소중한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저는 어저께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저께 이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어저께 누구 한 사람이 지금 손님이 없잖아요. 사실 설도 있고 뭐 경기도 아니고 이러는데 한 사람 총각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가게 좀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시려고 그러냐니까 핸드폰 가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따가 몇 개 이제 가게 있다고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그러는 거예요. 혹시 쭈니 아버님 아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쭈니 누구 쭈니? 우리 아들 이름이 백준이거든요. 백준이 아버님 아니세요? 백준이? 그러니까 그렇대요.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아들한테 뭐 아들의 뭐 형의 동생이 어떻게 해서 왔대. 와서 왔는데 아버지가 여기서 부동산 한다고 해서 그러냐 해서 그래서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러면서 이제 그 핸드폰 가게 몇 개를 보여줬는데 이렇게 하나 마음에 든 게 있어가지고 오늘 와서 이제 계약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아들이 키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집안에 있는 아들도 이렇게 중요한데 아들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뭐 하면은 될 수 있으면 그 식구들 외식이나 이런 것도 사무실 그런 방에서 내가 그 계약했던 데 가서 식사를 하고 애들한테도 이게 쭉 아버지가 했던 가게들이다. 계약했던 가게들이다. 알려줘요. 그리고 어저께도 하나 요즘에 그 핫도그 가게 송스 핫도그라는 가게가 뜨는데 그거 하나를 오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은 오늘 어디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는데 한 30명이 간다고 해서 소스 핫도그 30개를 주문했어. 그래가지고 아들 데리고 가서 했더니 그런 효과. 그러니까 애들도 우리 식구들도 그래야 하는데 우리 손님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정말 그런 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 데리고 갔더니 또 송스 핫도그 사장님도 사실은 그 아파트는 지금 제가 소개해줬던 사람이에요. 아파트 살고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가게 하나 얻어 와가지고 했고 거기서 또 이제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키맨이라는 역할 우리 책에서 실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뭐 엉뚱한 데로 샜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이 책의 내용이 공감이 가는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뒷부분 안 읽어본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다른 사람으로 도움을 활용하는 방법도 저는 우리 조별을 통해서는 말씀드렸지만 저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누구든지 아무튼 고민을 하는 내용들일 거예요. 사무실을 혼자서 운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두 분이서 운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세 분이서 같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할 건데 이 조 지라드가 어느 정도의 그 단계에 올랐을 때 혼자서 모든 걸 하려고 그러니까는 너무 힘들어서 다른 사람을 도움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318페이지 보면 조 제라드가 제일 밑쪽에 보면 그 회계사가 이런 조언을 하죠. 당신은 너무 혼자서 혹사를 하고 있다. 혼자서 모든 걸 하려다 보니까 업무가 효율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조 제라드가 이 회계사의 말을 듣고 보조 업무를 두는 그런 직원을 채용하기 시작하죠. 321페이지 보면은 중간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보조 사원을 채용하는 데에는 돈이 들지만 내 수입은 그 비용을 초과해서 늘어났다는 얘기죠.
내 직원들도 돈을 벌었지만 나의 수입은 그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 나는 직원을 고용한 효과를 톡톡히 봤고 이 방법이 옳았음을 확인했다. 성과가 작년 대비해서 2배가 정도가 늘었을 때 나는 거의 쓰레기를 입어져 있다. 나를 도와주는 직원을 고용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상태로 1년도 더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더 많은 성과를 위해서. 3페이지 보면은 그 중간에 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근무 시간의 대부분을 계약 체결하는 업무에만 집중을 한다는 얘기죠. 관리 업무와 강연 업무, 세일즈 강연 비교 프로그램을 반영하는 등 모든 건 다른 직원들이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일즈맨들이 보기에는 꽤 많다고 여길 만한 월급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들에게 충분한 돈을 지불함으로써 나는 혼자 활동할 때보다 더 많은 돈을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정말 내가 한 사람의 직원을 더 고용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월급 주는 거 아까워하지 않고 그 사람은 월급 주는 것보다 몇 배의 돈을 더 벌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맨 마지막 333페이지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외과 의사는 수술기구를 직접 자신의 손으로 닦고 소독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그 일을 시키고 의사는 수술에 더욱 집중한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책을 보면서 부동산을 운영을 하면서 이런 것도 조금 이렇게 좀 도입을 해볼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내용들. 355페이지 보면 마지막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세일즈맨이라는 인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쭉 좋은 말도 나오고. 아까 그 이제 앞에 그 좋은 내용 앞에 맨 앞장에 여기 이제 그 맨 앞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죠. 누구에게나 최고의 하루는 있습니다. 당신 안에 존재하는 강렬한 힘을 꺼내 지금 이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만드세요. 이 좋은 말이 있고 또 뒤에 가면 또 좋은 말이 또 있죠.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맨 마지막 장 앞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다른 사람이 가기 싫어하는 곳에 가라.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먼저 하라. 그것이 성공의 시작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한번 하시고 오늘 같이 독서 포럼 오신 분들 많이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독서 포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훈의 대담한 경제라고요. 우리 한국 경제가 좀 불투명하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 한국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우리가 미리 좀 예측을 하고 방향을 잡고 있으면 우리 중개에도 도움이 되고 조기에 있을 것 같은 대통령 선거에도 좀 본인들이 의사결정하는데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 전에 우리가 이제 18일이잖아요. 18일날 지적자본론을 해요. 이게 이제 내용은 경제학 책 같은데 경제학 책이 아닙니다. 그냥 읽어보시면은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요 바이칸야마라는 곳에 찌다야 서점이 있는데 이 찌다야 서점에 운영하는 얘기예요. 굉장히 재밌어요. 적어도 저걸 보면서 야, 저 일본 가면은 찌다야 서점 한번 가보고 싶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월 18일 날 이걸 하고요. 그 전에 이제 2월 16일 날 저희가 저자 특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아침 6시 50분에 했는데 요거는 전공모랑 같이 연계를 해서 저녁에 합니다. 목요일 날 저녁 7시에 유성환 저자의 저자 특강 바인더 독서법 글쓰기입니다. 바인더가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친혜석 대표님이 발표하는데 행동을 해서 행운을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행동을 어떻게 할 거냐죠. 우리 머릿속으로 할 수 없거든요. 어떤 툴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 툴이 바로 바인더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이 쓰고 계신데 이 바인더를 활용해서 계획을 잡고 이 계획대로 가는 거죠. 바인더 쓰는 가장 쉬운 방법을 이분이 이제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제가 2달짜리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인더 교육을 제가 잘 받아서 지금 생각하는 건 한 5월 말 정도 1박 2일 정도 워크숍을 해서 바인더에 대한 것들을 잘 쓸 수 있게 여러분한테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 특강도 꼭 참석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라고요.